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준 변리사입니다.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고요. 2018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2019년부터 특허법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한빛에서 특허법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절차법적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변리사 시험에 처음 입문하면은 배우는 과목이 민법이잖아요. 민법은 완전 실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법인데, 반해서 민법을 학습하고 나서 특허법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면은 특허법의 절차법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다시 1차로 돌아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시험에서는 보통 판례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1차 시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힘든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1차 시험에 대한 특허법 대비가 많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많이 받고 상담 요청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특허법 기본서를 읽는데 활자를 그냥 눈이 보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회독을 할 때 그냥 활자를 눈에 바른다라는 느낌만 나고 전혀 그 활자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왜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법이라는 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특허법 강의에는 정말 많은 타임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도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도해에 따른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해와 이 도해에 따라서 붙어 있는 해설은 각각 문제와 해설에 대응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내용만 읽는 것보다는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특허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회독을 돌리면서 각각의 도해, 타임테이블과 그 타임테이블에 대응되는 등록 가능성, 신규성의 위반인지 확대된 선출원의 위반인지 이런 각각의 내용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활자만 읽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확대된 선출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거나 다시 2차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애를 먹는 파트 중에 하나가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이런 이익제도 또는 이제 특허요건 관련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과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문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도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도해에는 이 후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다 판단하거나 이런 도해 그리고 이제 해설을 덧붙여가지고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문제풀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빠르게 훑고 그리고 객관식에 진입하는 방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객관식을 풀면은 빠져있는 지식이 일단 너무 많아요. 지금 객관식 문제를 곧바로 풀지 아니면 기본서를 한 바퀴 돌리고 객관식을 풀지 고민하는 수험생 그룹은 크게 두 그룹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시험에 이제 내년 1차 시험에 응시하려고 처음 이제 1차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분 또는 올해 2차 시험에 탈락해서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하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많으니까 기본서를 빠르게 보고 객관식을 들어가야 할 거고요. 두 번째, 2차 시험에 이번에 탈락하고 다시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판례를 공부를 하게 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특허 1차 시험에 출제되는 절차 관련된 쟁점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확대된 선출원 타임테이블과 같은 정말 많은 쟁점을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한 번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그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제가 2차 시험을 저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2차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기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기득 합격하기 전날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떨어지면은 될 때까지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7월에 시험을 치고 나서 11월이 될수록 점점 기존에 고생했던 기억이 미화되거든요. 그리고 저 특허법인에서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면 수험기간에서의 1년 또는 2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수험생분들께는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충분히 버틸 가치가 있습니다. 변리사라는 자격이 정말 소중한 자격이거든요. 우리가 합격을 하면은 그리고 변리사가 되면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뭐 변리사가 출원 대리를 하더라, 뭐 심판 대리를 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쉽게도 불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인생 망했다, 뭐 세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회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